안녕하세요. 네. 믿고 보고 믿고 찾는 채널 김상순 TV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시진핑 권력 투쟁 분석 시리즈 40번째입니다. 시진핑의 고립무원. 네. 전쟁하자는 시진핑의 고립무원, 그리고 군부 장요샤의 북경 포위, 전국주도 원로파 신변 위협과 관련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북경은 지금 가장 민감한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40번째인데, 자, 중공의 정치권은요, 내부 권력 투쟁으로 초긴장 상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는 끝물을 추락으로 언제 어디서 경제 위기에 도화선이 될 사건이 터질지 또 전전긍긍한 상태이고요. 또 중국 인민들, 중국 사회는 대량 실업 사태와 중소상공인 대량 폐업 러시 등으로 인민들은 가장 기본적인 생활조차도 지금은 서서히 압박을 받는 상태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뭐 한때는 개혁 개방 정책을 시행하면서 그죠?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라는 순풍을 타고 뭐 글로벌 생산 기지로서 급속도로 중공이 통치하는 중국이 비상할 수 있기는 했었지만 시진핑 시대에 들어서면서 시진핑의 과도한 개인 우상화 자극과 마오쩌둥 흉내내기, 역주행 경제정책으로 서방에서 불어오던 순풍은 이제 역태풍으로 중공이 통치하는 중국을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예를 들자면 물욕심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수도 없이 대형댐과 저수지를 건설하면서 오히려 자연의 생태계 재조정을 유발했고 이 후유증으로 폭염과 가뭄 그리고 갑작스런 장기간의 대폭우 등으로 오히려 대홍수, 산홍수, 산사태, 대폭염, 가뭄 현상 등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미련한 중공의 물욕심 정책과도 같다고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아둔한 자들이요, 욕심만 앞서다 보면 결국 바둑에서 얘기하는 소탐대실, 큰 후유증을 맞게 마련입니다. 아무튼 최근 북경은 또 9.3 열병식 준비에 여념이 없잖아요. 이 또한 사실 어불성설인 행사이기도 합니다. 9.3 열병식은 2차 대전 80주년 전승절이기는 하지만 당시 일본 제국주의 군대와 싸운 것은 대만으로 쫓겨간 국민당 군대이지 실제로 중국 공산당이 한 일은 일본의 제국 군대와 밀통하여 국민당 군대를 격파하는 데 일조를 한 스파이 역할일 뿐입니다. 일본에서 최근에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요. 2차 대전 중에서 국민당 군대와의 전쟁에서 전사한 일본군은 31만 8,883명이고요. 국민당한테 죽은 일본군은 31만 8,883명. 공산당과의 교전에서 사망한 일본군은 겨우 851명이라고 일본에서 최근에 공개했습니다. 항일전쟁의 실질적인 주력군은 국민당 군대라는 거죠. 중공은 교활하고 간사한 이중 스파이 짓을 해가면서 국민당 군대와 일본군이 서로 싸워서 자멸하도록 하면서 그 기간 동안 농민들을 유혹해서 공산당 군대를 오히려 키웠던 것입니다. 자, 2차 대전 전승절 행사를 할 자격도 없는 중국 공산당은 심지어 더 웃기는 게 최근에는요. 국민당의 장군들이었던 항일 영웅들조차도 중공군이라고 우기면서 이들을 추켜 세우고 국민당의 전공을 공산당 자신들의 전공으로 둔갑시키는 기괴한 둔갑술까지 할 정도입니다. 이걸 또 시진핑이 하고 앉아 있습니다. 자, 중공은 공산당 체제가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계속 집권하기 위해서 우매한 인민들을 계속해서 속이면서 가짜 역사를 날조하고 전승절 준비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 쉬워죠. 아무튼 북경은 지금 9.3 열병식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지난 8월 9일 저녁 6시부터 천안문 광장 주변의 교통 통제를 시작했고 10일 새벽까지 이어졌던 1차 예행 연습을 했었고요. 8월 16일 오후 5시 30분부터 17일 새벽 3시 30분까지 2차 예행 연습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탱크 기갑부대들이 동원됐고요. 자, 2차 예행 연습에서는 1차 리허설에 동원된 2만 2천여 명보다 더 많은
약 4만여 명이 동원될 정도로 훈련이 거의 막바지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 일본군과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국민당 군대의 전공까지 훔치면서 잊지도 않는 업적을 부풀려 선전하기 바쁜 공산당. 그러나 지금 내후 외환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런 선전선동 정치 빅쇼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어디든 좌익 빨갱이들은 자기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 오히려 이렇게 빅쇼를 한다는 거지. 정치 쇼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있죠. 예. 광화문이라든지 기억나시죠? 자, 열병식에 동원된 관중들이 열광을 하지만 사실 이거는 또 말 그대로 동원된 인원에 불과합니다. 네. 뭐 퇴역 군인이라든지 퇴직한 공무원이나 당직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실제로 북경 주민들은 계속되는 교통통제에 불편만 가중될 뿐이죠. 북경에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반복되는 일이고요. 이미 8월 17일 방송에서 언급을 했지만 시진핑이 북대하회의 폐막일인 8월 14일 밤에 하북성 진앙도시 북대하에서 북경에 있는 301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다는 루머를 전해드렸었는데요. 아직까지도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뭐 그렇다고 해도 중공이 시진핑이 입원했다고 발표하지는 않죠. 공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각종 반시진핑파의 시진핑 파벌 숙청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방송해드렸습니다만 호주에서 발생한 23세, 23살의 여학생 량란난이 시진핑 동생 시위연핑의 사생아 혹은 심지어 지금은 뭐 시진핑의 사생아라는 소문까지 나고 있다 보니 이런저런 일로 시진핑의 건강에 이상이 온 것으로 중화권 언론에서는 계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대하 회의에서요,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가 지금 흘러나왔는데 시진핑은 나는 전쟁을 원한다 이런 발언을 해서 참가자들을 긴장시켰다는 풍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시진핑은 왜 전쟁을 원한다고 발언했을까요? 이건 뭐 우리가 계속 예측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이자 잔꾀라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시진핑이 그동안 13년 동안 자기 우상을 위해서 자초한 내후외환의 모든 위기는 대만과의 전쟁을 통해서 일거에 해소할 수 있다고 시진핑이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협하는 반대파들도 일단 전쟁이 나면 공산당 체제를 수호해야 하기 때문에 시진핑 자신의 자리도 자연스럽게 보존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둘째, 시진핑은 전쟁을 통해 일단 위기를 모면한 뒤에 특히 군부의 반시진핑 파벌들을 대만 전쟁의 선봉에 세우고 이를 인민들에게 영웅으로 선전하면서 군부의 반대파들을 사지로 몰아넣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반대파들은 전쟁의 화마 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고 이는 마치 마오쩌둥이 한국전쟁에서 군부 반대파를 비롯해서 특히 처리 곤란했던 수많은 국민당 패전군들을 대거 쓸어버리면서 북한에게는 또 생색을 내는 일석삼조 이상의 효과를 만들었던 것을 시진핑이 이번에도 흉내내려 할 것이라는 겁니다. 셋째, 전쟁은 핑계이고요. 적당한 시점이 되면 미국과 화해 분위기로 평화 운운하면서 정전 혹은 종전 협정으로 시간을 끌면서 마치 평화를 사랑하는 것처럼 도덕적인 것처럼 또 치장을 해서 이 시간을 끌면서 그러나 그 와중에 와해된 반대파들을 하나씩 몰래 숙청하면서 실질적인 황제로 다시 군림할 수 있는 정권의 기틀을 잡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 정도로 요약될 수 있죠. 그러나 시진핑의 대만 전쟁론을 항상 반박하고 반대하고 있는 짱요샤와 군부에서는 이런 시진핑의 주장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특히 짱요샤는 구섬열병식 준비하는 별개로요. 특전여단을 동원해서 북경과 특히 북대하 회의가 있는 동안은 북대하까지 포위하면서
시진핑의 대만 전쟁 주장을 반대하는 집단 행동을 보였다고 중화권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은 북대하 회의가 한참 열리고 있던 8월 12일부터 북경에서 발생한 몇 가지 이상 징후로 또 볼 수 있는데요. 천안문 주변의 도로를 봉쇄하고 상권이 이쪽에 임시 휴업을 했고요. 그리고 북경 이동통신의 인터넷망이 마비되는 등의 문제들이 발생했고, 또 당국은 9.3열 명식 준비의 일환이라고 했지만 북경에서 시진핑파와 반시진핑파 간의 권력 투쟁이 점점 잠입 가경이 되고 있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가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8월 13일 북경시는 발표를 통해서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천안문 주변 지역의 교통 통제를 예고했고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천안문 광장을 잠시 폐쇄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는 특수 통행증을 가지지 않은 모든 사람과 차량은 천안문 광장 동쪽에서 서쪽까지, 전인대 대회당 서쪽, 신대로 등의 핵심 지역의 진입을 금지당한다는 겁니다. 북경 주민들은 이 정도면 이건 뭐 또 개운과도 같다고 할 정도로 삼엄한 경계를 펼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공식적인 자리에 모습을 보인 것은 7월 24일 유럽 지도자들을 북경에서 만난 이후에는 없습니다. 물론 텍스트로 문건으로 나온 건 있는데요. 8월 20일 오늘까지 보면 시진핑은 TV나 공개 석상에는 7월 24일 이후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시진핑의 활동이 텍스트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냥 보도로 7월 30일 중공의 중앙정치국 회의를 주관했다. 뭐 이렇게 보도가 됐죠. 뭐 실제로 나타났는지 모르겠고 8월 12일 브라질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 뭐 이런 또 보도가 있었고요. 영상은 안 나왔습니다. 8월 15일 대사 임명식에 대한 서명을 했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지만 뭐 실제 영상이나 공개 활동이 이런 모습이 공개되지 않았고 그냥 텍스트로 보도되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거 뭐 진짜 북경 301 병원에 입원했을까요? 시진핑은 올해 공개석상에서 3월부터 3월, 4월, 5월, 6월까지 수차례 이상 증상을 보이면서 뭐 걸음걸이 이상이 있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추측을 유발하는 행동들을 했는데요. 뭐 평소에도 엄청난 업무와 스트레스로 짓눌려 있으니까 건강을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자, 말 많은 호사관들은 이번 9.3 열병식이 시진핑의 퇴진을 위한 마지막 무대라거나 반대파들이 시진핑에게 주는 마지막 호의이자 선물이라는 분석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게다가 최근에는요.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인 한스밍이라고 있습니다. 자세한 보도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중앙판공청 주임인 한스밍이 부패 등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런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중앙판공청은 비서실이잖아요. 네. 야, 이거 또 대단한 소식인데 아직 정확하게 그런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시진핑의 최측근까지도 이렇게 숙청을 당한다. 이건 뭐 군부와 당, 정부 내에서도 계속해서 시진핑 파벌에 쫓겨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시진핑이 스스로 부패 척결에 대한 걸로 측근을 쳐낸 걸까요? 아니면 반대파들의 숙청일까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현재 전국을 주도하고 있는 원로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부를 주도하고 있는 짱요샤가 전국 주도 원로파들의 신변 안전을 지켜주고 있다는 소식이 또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짱요샤가 우선적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원로들은 짱요샤의 군부 세력과 함께 반시진핑파의 주력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왜냐하면 시진핑이 언제 이들 원로들을 리커창 전 총리처럼 암살하면서 반격을 꾀할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짱요샤는 중부전구 소속 82집단군 소속 병력의 일부를 북대하 회의 기간에는 북대하와 북경에 그리고 이동시켰고 지금은 다시 북대하 회의가 끝났기 때문에 북경으로 집중해서 자신은 물론이고 원로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대상은
후진타오 전 총석이, 원자바오 전 총리, 정칭홍 전 국가부주석, 여긴 상하이방이죠. 송핑 전 중앙조직부장. 이 사람들은 다 상무위원을 했고 국가급 지도자죠. 어쨌든 이 사람들 등등 이렇게 원로파들을 호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번 9.3 열병식이 어쩌면 시진핑의 정치 무대 마지막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이미 7월 30일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발표한 것처럼 9.3 열병식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 시진핑이 어쩌면요 급격한 건강 악화로 불참할 수도 있다는 의견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심각하다기보다는 더 강한 내용은 짱유샤와 원로파들이 아예 이번에 시진핑을 9.3 열병식에 나오지 못하도록 아예 불참시키려고 한다는 루머도 있습니다. 그냥 그 사중전에 이전에 아웃시켜버리겠다 이렇게까지도 강경파들이 주장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다 루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어쨌든 이런 루머가 있다는 거 이것 자체도 사실은 뉴스니까 전해드릴 수 있죠. 이런 루머가 있다 이렇게 참고로 하시고 어쨌든 이번에 중공의 정가는 시진핑파와 반시진핑파 간의 제로섬 권력투쟁에 휩싸여 있습니다. 말 그대로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끝나는 거죠. 다음 방송 예고입니다. 다음 방송은 짱유샤와 시진핑의 군분의 숙청전쟁을 준비하겠습니다. 이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자, 짱유샤가 시진핑의 군분의 숙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목조목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믿고 보고 믿고 찾는 김상순 TV의 시진핑 권력 투쟁 분석 팩트체크 시리즈 계속 주목해 주시고요. 편집 후원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도 정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